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웃어 더 건강하게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곳이 사고 싶은 곳 성남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같은 청춘입니다. 네 15회 시작하겠습니다. 후! 오늘 신나요? 표정들 봐 다들. 아이, 뭐, 되게 신나네요. 그럼요. 저희가 며칠 만에 모였죠? 아 몰라요 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맨날 이런 걸 자꾸 꼼짓해. 그 얘기만 해, 자꾸. 그나저나 우리 장 작가. 예. 아 오늘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입었어요? 아우, 추워가지고, 네. 그냥 파카가 없어요. 파카가 없는데. 예. 그래서, 파카를 없는데 저 무스탕이라 그러죠. 무스탕? 예. 약간 야, 그런 느낌인데 좀. 비싸 보이는데? 아니, 지금 응답하라 1988도 아니고 5만원 주고 철진한 샀어요. 무스탕을 입고 왔어요. 아니, 5만 당시 제, 아니, 당시 저는 원래 이랬고요 스타일이. 아니, 스타일 이런 걸로- 강조하는 분이 이런 걸 아니에요. 입으니까 모두 오늘. 우리 하이엔드 이 한 거죠. 학교에서 딱 그 예. 영화 보면은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약간 그런感じ네. 그 교수님 스타일, 선생님 스타일, 키팅 선생님인가요? 근데 머리 자르셨네요? 예. 네, 예,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래가지고 왜 예. 솔직히 장 작가 그 옷 스타일은 요즘에 소화하기 참 힘든 옷인데. 저는 가능해요. 아, 예. 저는 가능합니다. 5만 원짜리 무스탕이에요? 예, 동묘에서 샀어요. 동료? 예. 오. 거기가 좀 싸거든요. 무스탕 원래 옛날에 되게 비싸지 않았어요? 비싸죠. 무스탕 지금도 비싸요. 아 그래요? 이 얼마 줬다고요? 5만 원이요. 예. 오, 5만 원 무스탕. 아, 뭐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오늘 아니 장 아주 작가 그러나 청년답고 이번 겨울에 내년에 이제 초반에는 예. 뭐 러시아 간다면서요? 러시아 좀 가려고요. 아. 그냥 너무 외로워서 네. 외로움의 절경을 한번 거기서 한번 느껴보려고. 네. 외로움을 한번 느껴보려고요. 그 추위 속에서? 그 시베리아 한복판에서요. 야. 그것도 있지만 러시아에 두고 온 여인도 있잖아요. 모스크바에 있는데 저랑 네. 이제 팔로워 끊었어요. 왜요? 제가 관심을 안 가준다고 해서 네. 지가 이제 끊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모스크바로 안 가고 저 그냥 네.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서 하바롭스크 지나가가지고 네. 이르추르크까지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진짜 독립운동가들의 어찌 보면 그 길이네요. 할아버지 보러 가야죠. 네. 근데 이렇게 잘 지내시죠? 말을 하는데 네. 독립운동가의 길인데 뭔가 되게 다른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안 나나요? 안 나요? 소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뭐 바이카로소 가서 담배나 피우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겨냥해서 입은. 근데 안 춥겠어요? 아니 뭐 더 입으면 되죠. 왜 이렇게 자꾸 옷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시죠?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이상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옷 스타일에서 드러나서 진짜 본격적인 겨울도 시작하고 연말이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름 그래도 우리 좋은 소식은 하나 있어요. 예. 지금 뒤에 나오네요 바로. 뭐 아주 촌스러운 광고. 그러니까 광고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재명 성남시장 편을 즈음으로 해가지고 네. 성남시에서 우리 국민TV에 광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저 광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자체 제작한
성남시 홍보 광고인데 이 프로그램에 국민 TV 프로그램에 30초짜리 광고 좀 넣어달라. 예. 그래서 넣었죠. 어쨌든 의미가 조금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있죠. 예. 이 시장님 게스트로 보신 그 효과가 효과인가요? 있긴 있어요. 네. 네. 이게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네요. 네. 네. 넣긴 넣었는데 이렇게 촌스러워요. 아니 뭐 그래도 광고주 이렇게 욕하면 안 디스하면 안 되죠. 예. 되게 촌스럽긴 한데 저도 밥 먹으면서 나는 자주 저걸 보거든요. 보면서 차라리 이재명 시장 얼굴을 그냥 30초 동안 그냥 뭐 우리 성남에 사세요 이런 얘기만 해도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되게 어설프게 저게. 노래도 촌스럽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 광고주니까. 예.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이외에는 뭐 이런 건 안 삼성 받는다고. 재벌 광고 이외엔 우리 다 봤습니다. 진짜요? 네. 삼성 광고 안 받을 삼성 거예요? 광고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뭐 남양유업 이런 것도 봤습니까? 네.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예, 네. 광고도 많이 좀 해주시고. TV 프로그램으로서는 최초의 광고예요. 아 그래요? 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코토스. 김 기자 지금 얼굴 막 이렇게 입이 여기까지 걸렸네. 입이 찢어졌으나. 입지가 이제 한 단계 다 올라섰네요. 아, 오르진 않아요. 아, 그래 모르진 않아요. 그거와는 좀 별개고. 음. 아무튼 앞으로도, 예,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더 잘해봅시다. 힘 좀 내고. 아, 왜 자꾸 이렇게 썩은 표정을 짓고 있어, 이 형은? 왜 연말인데, 그래요? 나이 드는 거 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팟빵 순위가 늘 제 나 이놈의 아, 진짜. 신경 쓰지 원동력입니다. 마요. 요즘. 그러니까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원동력이라는데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가다 보면은 뭐 벌써 15회예요. 벌써 15회. 이제 3개월 남았네요. 이제 타로에 이제 그. 그러니까 기간이. 우리 장 작가의 6개월 그 시한은 과연 제가 어느 프로 망한 걸 제가 맞췄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놀라운 사람이야. 근데 저희 괜찮을 겁니다. 계속 아무튼, 지켜봐 주세요.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한 대로 예고한 대로 뭐 오프닝 전반 후반 뭐 아니면은 뭐 쿼터제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 쿼터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잠시 전에 이야기한 내용은 이제 오프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1쿼터 들어가야죠. 요즘에 이 양반 때문에 조금 연말이 다시 한번 좀 재밌어졌어요. 누구예요? 뒤에 나오네요. 안철수 씨. 예. 예. 안철수 의원이죠. 참 혁신의 아이콘, 척춘의 아이콘이었는데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저 사진이 12월 15일 오늘 녹화 날인 12월 15일 어이구 신수가 이렇게 환해주셨어요. 오전에 부산에서 부산 지역의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우리 장 작가 말대로 난 저 사진을 처음에 보자마자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쪼개서요? 아니, 쪼개다기보다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어찌 보면은 안철수 의원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하고 안철수를 믿었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약간의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전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일단 저는 뭐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불안하거든요. 총선이 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뭐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는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재인 대표는 소주 2병 깠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더 웃긴 거는 그걸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아침에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 여사가 이제 그거를 쓰레기 들고 나오잖아요. 그 소주 2병 깐 거를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야, 참 쓰레기 뒤지는. 아무튼. 예, 어쨌든 저도 뭐 보고 싶진 않네요, 얼굴을. 예. 그래도 오늘 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빨리 좀 치워주세요. 예.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부산 지역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자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 개혁적, 보수 세력과 도 손잡겠다. 손잡겠다. 결국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 기반이라고 삼았던 중도파, 중도 세력을 이제 자신 있게 표방한 셈이고요. 새누리당에서도 뭐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환영하겠다 이런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어찌 보면은 안철수 의원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찌 보면 커밍아웃을 한 거잖아요. 나의 확실한 정체성은 여기다. 근데 기존에 안 의원을 지지를 했던 그 청년과 서민층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딨냐 이거예요. 자기를 지지하고 믿었던 그 세력에 대한 어찌 보면 전 배신의 정치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보수라는 말 두 글자가 어떤 역사성, 어떤 계급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내뱉은 말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가 마치 중산층인 양 이렇게 지금 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겪었던 뭔가 고난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지만 민주연합에서 겪었던 그런 일을 차치하고 자기가 국회에서 대선 주자로서 처음에 나오기도 전에 30%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 30%가 누군데요? 왜 그거를 착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소위 얘기하는 쪼개고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기억하잖아요. 대선 때 2012년에 안철수 의원이 그때 뭐 했죠? 청춘 콘서트를 했단 말이에요. 전국을 돌면서 박경철 엄청 인기 많았다면서요.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솔직히 저도 그 당시에 강연에 갔어요. 아, 그래요? 강연에 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안 의원이 강연을 한 그 당시에는 안철수 이제 뭐 자유인이었으니까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막 얼굴에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랬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예전에 김민세가 생각나네요. 네. 우리 지역구였어요, 영등포. 아, 그래요? 일단 저는 좀 네. 안타까운 게 그 안철수 의원의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사고방식이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형식주의적 논리 사고방식이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형식주의적 논리학의 제일 대표적인 게 모순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순율에서는 어떤 명제 A와 B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해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실제 정치판에서는 A와 B의 말이 동시에 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혁신, 자기가 말하는 새정치만 혁신이고 새정치고 다른 사람 얘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일화가 뭐냐면 어쨌든 서울대학교 제 교수님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 절친 중에 서울대에서 이제 당시에 안 교수님이랑 어쨌든 가까운 제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가는데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를 얘기를 해줬어요. 당시 이제 서울대 이제 학교 내에 버스가 다니잖아요. 예. 학교가 크니까. 근데 새벽 2시쯤 됐대요. 근데 학교 내에 이제 신호등도 있고 하는데 새벽 2시면 유두리 있게 파란불에서 빨간불이고 하면 유두리 있게 건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의원이 어땠냐면 당시 친구는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인지. 지켰어요. 그냥 지키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심 냉장고에 나왔으면 냉장고 받으실 분이네. 근데 당시엔 그걸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조서방이 얘기한 대로 그 원칙만 이것만 강조됩니까? 자기의 원칙만 강조됩니까?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모습은 어찌 보면 A와 B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유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래서 거예요. 현실 감각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주의적 논리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는 개인주의 또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틀을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단결된 조직력 그리고 나와 계파 정파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통의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그 정치를 손익분기점을 염두에 두거나 대차대조표 같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오늘 너무 어려운 말들이 쫙쫙 나와. 아니, 그러니까 항상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고 얼마나 이득인가 이런 항상 그렇죠. 단기적인 사고방식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간철수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안철수한테 기회를 저는 안 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만의 양보를 해가지고 양보 물론 대선 양보했고 서울시장 양보했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온 거라고 하지만 그 양보를 떠나서 어쨌든 대표도 했잖아요. 공동대표도 했고 나름의 자기의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청춘 콘서트를 했잖아요. 예. 청년들을 어찌 보면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뭔 얘기를 했죠, 이 사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저도 저 정치부 또 얘기해서 미안해요. 네. 안철수 의원은 정치부 있으면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맨날 뜬구름 잡는 뭔가 물어봐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내가 그렇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안철수의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이제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하셨잖아요. 일요일 날에 그 기자회견 할 때 뭐 자기는 이제 사막 속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뭐 나침반 없는 곳을 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다 스스로. 어쨌든 이 사람은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이
책방 들어가서 무라카미 하루키 책 읽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소리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그래 한 달에 그러니까 반기별로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대안 대책을 줘야 되는데 대안 대책은 없고 비판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개인 브랜드 있잖아요. 개인 브랜드로 정치가 가능하고 대권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게 정치란 과연 무엇입니까, 안철수님이라고 대놓고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란 국민들과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것과 너무나 많은 갭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좀 짚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두 번의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은 떨어져 나갔지만 이제 총선과 대선이 남았잖아요. 분명히 그걸 겨냥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노원구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그냥 쓰레기야.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의 이제 지역구에 노원구에 그대로 나온다? 아, 저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번의 기회가 전 뭐라고 보냐면은 부산이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부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웃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누가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붙었어요. 그런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어쨌든 다시 한번 대중은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지역 간담회 난 기자들이 그걸 유심히 봤어요. 김무성이랑 붙을 거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안 궁금해요? 난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 그림보다도 네.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노원병이 다시 나와서 나올 거예요. 그 박근혜 키드인 이준석 있잖아요. 이준석한테 시원하게 깨지는 장면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겠죠. 정치적 생명 끝나는 그러겠다. 거고. 네. 뭐 이인재, 정동영, 김민석 못지않게 정가를 유령처럼 떠도는 정치 낭인으로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할 우려가 크죠. 근데 이미 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송호창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과천 의왕 우리 동네 옆이니까 잘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조차 탈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탈당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안철수 의원을 어떤 얼굴 마담이나 바람잡이로 내세워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야권 분열을 촉진하던 세력들이 사실은 안철수의 지지 세력이나 동지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얼굴 마담, 바람잡이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로된 거죠, 며칠 만에.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짜 이제 우리 한 목표를 향해 가자 하는데 나갔더니 난 남아 있어야 돼. 야, 이런 개 같은 다 게 긁어 없어. 모아서 지금 10여 그러니까요. 명이니까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그게 그랬었잖아요. 진짜 웃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진짜 타 들어갈 거예요. 참. 근데 안철새라고 이제 별명을 줘야겠네요. 참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철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형식주의적 또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그런 기계적 사고 방식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러면서도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서 IT 신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CEO 안철수까지는 성공 모델로서 그런 사고 방식과 이 사람의 마인드가 성공 요인이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은 무엇보다 저는 변증법적 사고 방식도 필요하고요. 현실과 융통성 있게 대화하는, 소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직업인데 그런 점에서 정치인 안철수는 정말 실패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안타까워요. 예, 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안철수의 생각이 2012년에 나왔을 때 네. 그날 나오는 날 교부 영풍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쫙 정말 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만 3년이 지난 건데 제가 이제 중고 서점에 가면은 보통 이제 중고 서점에서 가격 이하의 것들이 있어요. 알라딘. 알라딘 2,000원 이하로 팔아요. 너무 많은 거 책이. 안철수의 생각이 네, 안철수의 생각이 김남도 형보다 못하네요. 거의 그 급이 됐어요. 우리 지금 국민TV에도 우리 국민TV 지하에 카페 있잖아요. 우리 국민 카페. 안철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당시에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나도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샀어요. 집에 가서 그날 다 읽었어요. 근데 재정임 교수랑 같이 안철수 지음 재정임 역금했어요. 그것도 되게 웃기죠. 그 방식도. 안철수는 그냥 구술만 했을 뿐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권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했다. 결국엔 당시 집권 세력이 누구예요? 새누리당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지금 3년 사이에 누굴 대표해요? 집권 세력으로 대표되고 있는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차치하고 중도 보수의 아이콘처럼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그러네요. 팔짱 끼고 총선.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에요. 예. 이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진짜
3분의 2, 180석은 요즘 새누리당도 웃으면서 180석은 넘길 거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저희 이재명 성남시장 변 때 그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그러셨잖아요. 중도라는 없다고, 개소리라고, 회색 분자라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교주님 그 정도는 아니고 구루 정도? 네. 근데 당시에 생각해보면 안철수 의원을 뒤에서 이렇게 종용했던 어찌 보면은 뭐 흔들었던 김한길 전 대표, 뭐 이종걸 지금 원내대표 있잖아요. 과연 탈당할까요? 안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의원이 말했던 혁신의 대상들이 사실은 안철수를 이제 안에서 흔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해야 될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지지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끝내 모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진짜 저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진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자기 원칙만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칼을 안철수의 혁신이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초에 민주연합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있고 안철수의 혁신안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놓은 그 혁신안들을 보면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세력들은 다 쳐내야 돼요. 근데 결국엔 이 세력이 그 세력이니까 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좀 되는 섣부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은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게 길 잃은 개가 될 거예요. 깨알 같은 홍보. 약간 이런 예. 느낌 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되는 그냥 거야. 돌이켜보면은 네. 이 좋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대선 주자에서 올랐던 이 사람이 청춘의 제대로 된 혁신의 이걸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사그러드는 게 또 자, 그래서 제가 또 정리 뭘 하지 준비했어요? 않습니까? 네. 네, 정리할 게 있나요? 여기서? 아 이미 다 하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준비한 건 변좀 그러니까 감히 안철수 의원에게 네. 가장 부족한 점 세 가지를 네. 꼽아봤어요.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치란 건 개인 플레이가 아니다. 네. 어떤 개인적인 브랜드나 개인적 어떤 그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개인 브랜드에 너무 의존해서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단결된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정책의 구체성이라는 겁니다.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계속 말했던 새정치, 혁신 이런 것들이 뭔가 큰 그림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와닿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뚱그러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창조 경제 못지않게 다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구호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나마 얘기했던 구호 같은 것도 전부 다 네거티브의 방식이에요. 뭐 부패 세력을 척결하겠다, 뭐를 막겠다, 뭐를 처단해야 된다. 계속 네거티브만 얘기했지. 자기가 이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포지티브한 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몇 가지 액션만으로 쉽게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호구입니까? 예. 신뢰를 큰 시야에서, 역사적 큰 시야를 갖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액션을 통해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는 언론이 있는데 몇 가지 액션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 좁은 시야. 예.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동강 오리알, 길 잃은 정치낭인, 개라고 표현해 주세요. 길 잃은 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길을 되는 찾을까요? 우리 장 작가 볼 때는 어때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댕토 한번 밟힌 다음에 네.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 하면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못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이제 떠난 민심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그러니까 있을까? 저는 잠재적 역량 자체는 충분히 여전히 있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아까운 면은 있어요. 국민의 30%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30%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큰 계기가 없는 이상 근데 분명한 사실은 통합을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안철수가 처음에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혔듯이 집권 세력, 소위 얘기하는 수구, 꼴통, 보수의 요거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역할이 중요한 건데 스스로 그거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있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참 저는 뭐 희망도 없고 초념도 없는 게 결코 큰 그릇의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할 수 없는 전 거죠. 그래서 그냥 바람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김무성이랑 붙어요. 부산에서 김무성이랑 붙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럴 깡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러고서도 노원구에 나온단 말이야. 나와서 이제 그 어린 친구한테 네, 밟히고 이준석이랑 이제 개같이 밟히고 밟히고 이제 김무성이랑 붙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그림이야.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더 이상 안철수님 됐죠? 어쨌든 꼰대 저격 원인가요 오늘 이분이? 쿼터 원? 꼰대 원. 저격 원. 야,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청년 이슈로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야. 씨발. 한때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 호감이었던 그러니까. 한때 연인 같은 이게 바로 배신 같은 느낌인 거예요. 떠나보내는 느낌이네요. 예. 이게. 김 기자 입에서 지금 씨발이란 말 들었어요? 많이 못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지금. 깜짝 안타까워서 놀랐어. 그래요. 이 양반 온다고, 진짜, 내가 그때 추운 날 광고 생각하면은. 아니 개인적인 걸 여기 방송에 넣으면 안 돼.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이 아니네 그거는. 어쨌든 알겠어요. 어쨌든 네. 청년들에게 가장 최근 몇 년간 약간 큰 통수한 데 맞았죠 지금. 희망을 준 그러니까요. 정치인이었다는 앞에서 그게 점에서 더 하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이 굿바이, 쿼터. 굿바이 안철수. 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클로징 곡 준비했잖아요. 연관돼요. 이따 얘기하시고. 네. 예. 넘어갈게요. 네, 이 쿼터로 갑시다. 아, 재밌어요. 쿼터로 가니까. 바로바로 우리 지금 딱딱 바꿔주고. 나오네요. 네, 나오죠. 네. 이거 우리 조서방이 좀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줬는데. 아니,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 아니 안철수 지금 열과성에서 저 혼자 당한 거 아니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 좀 화가 많이 나서 내가. 오늘 진짜 약간 농객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검객 같고 예. 멋있는데요. 아니, 검객은 그대가 돼야지. 저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독립군의 후예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삥삥 돌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오면 좀 얘기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두 번째 이 쿼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어쨌든 우리 광고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광고? 예. 광고 보고 할까요?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보고 그래 할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자, 이렇게 사람이 미래다라는 그 그룹 홍보 광고죠. 그룹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오랫동안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던 광고잖아요. 제일 따뜻한 광고 중 하나예요. 그렇죠. 두산 광고가 맞아요. 진짜 광고 두산 하나 광고가 잘 만들어요. 저도 이번에 지금 찾아보니까 광고가 1, 2년 된 광고가 아니라 2005년, 6년, 7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이미지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얘네 강조하는 그 캐치프라이즈가 있잖아요.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근데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죠. 사람이 미래냐? 진짜 사람이 미래니? 이렇게 오늘 나오는 거. 네. 진짜 사람이 미래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진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20대 초반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두산중공업이죠. 중공업. 거기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그만두라고. 권고사직. 네. 그리고 희망퇴직. 희망퇴직.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은 희망퇴직인데 그 간부가 면담을 한다는 거는 곧 뭐 사표 써라. 그렇죠. 이런 권고사직이죠. 얘기가 네. 사실상 이제 권고사직이죠. 하여튼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희망퇴직이라는 것도 말 자체가 진짜 이게 진짜 거지 같은 게 어떻게 사람이 미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된 사람에게 희망퇴직, 우리가 권고사직 아니면 또 1년 무급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조건 사람 쭉쭉 빼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힘든가 봐요? 어떤 일이 그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뭐 3만 원대이던 주가가 최근에는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물론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많이 그리고 떨어졌네. 한 가지 또 핑계로 나온 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네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신입 직원들을 뽑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방대를 많이 뽑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예, 뭐 칼스펙, 마약.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런 많은 간지로. 직원들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래라고 하고 있네. 차라리 이런 광고를 안 하면은 우리 조직은 그냥 원래 이렇게 쓰레기 집단이다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봤을 때도 경영진의 이 실책이에요. 이렇게 앞으로의 경기나 어떤 수익 발전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인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뽑았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사람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팍팍 자르는 밑에서부터 거죠. 자르는 거죠. 말단부터. 예.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소유물이다. 사람은 노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내 거다. 근데 그렇게도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웃긴 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의 큰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재벌들의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들의 취업문이 확 넓어졌다고 하잖아요. 저는 일종의 편승했다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취업문이 확 어쨌든 대기업의 채용 인력이 확 늘었는데 확 늘었죠. 자기의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뒷감당은 이번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원 대리급의 90% 가까이나 준강제퇴직을 당했고요. 그리고 임원들의 자녀들은 건재하고 회장인 그렇죠. 박용만 회장의 아들은 36세인 아들은 이번에 박서준 전무로. 전무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저 방산비리 얘기할 때 그 흑표전차 2 그 파워팩 문제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 소모를 가져왔던 그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자체가 문제는 항상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시죠? 이 기사가 이것도 처음에 알려진 거는 그 당시 그 권고사지 희망퇴직을 당한 20대 초반의 친구가 댓글 달아가지고 처음에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쫙 퍼지니까 그 기사의 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박용만 회장님께서 그렇죠. 좋은 데 가셔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연말이라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연말이라고 이 회장님께서 군부대를 다니면서 되게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 기사를 또 내보내네요. 군부대에 가가지고 무슨 사랑의 차 그것도 차도 웃기게 티백 차가 같은 거. 아니고 마시는 티. 마시는 차 예. 따뜻하라고 그거 나눠주는 기사가 반반씩 도배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근데 꼼수야. 원래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걸로 또 이것도 자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저비용으로 물타기 기사를 쓰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그러니까 그 권고사직 희망퇴직 그 접수 기간에는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던 트위터도 닫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들은 소식도 있어요. 이 두산에서 운영하는 잡지들도 있다면서요. 두산 매거진. 두산 매거진. 두산 매거진 하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희 꼬청춘 취재를 해주셨잖아요. 보그걸에서. 그때만 취재했죠. 뭐 그러긴 했죠. 뭐 어쨌든 결국엔 고척초 하나도 안 나왔어.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꼬청춘 글은 썼어요. 어쨌든. 장작가 뭘 보고 취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그걸에서 네. 보그걸도 이제 그만둔다고. 보그걸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메인만 조금 몇 개 남는 것 같아요. 보그나 GQ 막 이런 급들로 하고 네. 쭉 보그걸이나 이제 뭐 좀 자잘한 것들은 다 없어져서 네. 다 이제 주초상 맞죠. 전부 다 뭐가 잘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 뭐 리포터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누나는 우선 이제 그냥 딴 거 모르겠고 그냥 우선 여행 간다고 했고 그냥 다 그냥 줄줄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돈 우리가 나가고. 흔히들 대기업이라고 믿고 들어갔던 곳들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정말 해고가 쉽다는 게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가장 중심축이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밑에서부터 쳐내는 거라고 먼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장급 이상으로 쳤다고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네 번의 총 해고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치다가 이제 대리 사원부터 이제 다 치니까 그럼 위에서는 이제 누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있는데 그냥 과장이 커피타나요 이제? 예. 부산에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네. 뭔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졌고 이제 새롭게 진짜 힘을 발휘해야 될 20대 얼마나 노력해서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데. 그렇게 이제 힘든데. 20대가 명예퇴직 당하는 이게 되게 시대가 상징적인 왔습니다, 느낌이 온 거예요. 지금. 네. 20대에게 명예퇴직이라는 전 이 단어 자체도 시간제 이 정부 들어가서 시간제 정규직 나왔죠. 웃기죠 개념. 시간제 정규직 나왔죠. 20대 명예퇴직자 나왔죠. 점점 창조경제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꼼수로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물타기 전략하고 군부대에 가가지고 시해했다는. 진짜 골 저는 때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홍보 문구를 너네 같은 일회용품들은 너무나 널렸으니까 지방 가면 우리 대기업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들은 몇 트럭씩 있으니까 마음대로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바로 너희같이 흔해 빠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예. 그걸 좀 짧게 좀 해주지. 사람이 미래다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다 아는 그런 네.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You are disposable. 일회용이다. 일회용품이다. 네. 부품이다. 예, 소모품. 그러니까 근데 그 소모품이다. 진짜 슬퍼. 인정하기 싫은데 점점 모두가 다 일회용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SK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거기도 사람 엄청 뽑았거든요. 탈스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지원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정규직도 이렇게 팔이 목숨이 된 시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장 작가 평소에 이제 사람이 네. 미래인 직장인가요? 저- 장 작가 일하는 그 직장. 저도 처음에 면접 봤을 때 그 사람 그 면접관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인사 그 과장이 저한테 우리 회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회사라고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쨌든 뭐 그래서 인성 테스트에서 되게 쉽게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직원을 되게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기업에서 다마스를 15년 된 걸 준 거예요. 언덕에서 못 올라가요. 한번 죽을 뻔했어요. 최근에도 사고가 2번이나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그 말장난치는 게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도 약간 울컥하네요. 왜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지만 원래 우리 카페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예. 모여가지고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녹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 작가가 예. 정말 이번 달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 멤버들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도 났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렇게 녹화를 뜨고 다음날 가가지고 일제로 배달 일을 하고 이러니까 위험해가지고 못하겠다. 이거는 다마스는요,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이거 프레임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랑 쳐도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거 스쿠터 박으면 제가 죽을걸요? 그래도 아마 네. 군대에서 그 병사보다 궁전이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지잖아요. 아마 그 다마스가 기업에서도 다마스가 못 더 나가요. 중요한 바꿔달라고 가치일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탈 수 있대요. 타야죠. 근데 그만두려고요, 저는. 그게 이게 바로 진짜 기업 윤리가 항상 강조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기업 윤리라는 말도 좋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항상 강조되기 때문에 윤리란 말이 제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소리죠. 예. 항상 이게 그것도 진짜 포장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이익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차치하는 건데 이걸 기업 윤리라고 말하는 게 자체가 아, 나 진짜 할 얘기 또 있어요. 뭐요? 북한에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다른 데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네. 물 배송 같은 거 할 때 삼다수나 이런 2리터짜리 6개 이렇게 한 팩으로 돼 있잖아요. 2개 이상 안 해요. 네. 손모가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10개, 20개 막 이렇게 진짜 아, 그냥 주문 받을 때? 손님이 시킨 대로 그냥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진짜 얼굴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지금 현재 여러분 가장 큰 우리 아젠다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강조할게요. 산다수입니다. 물 배달할 때 참 많이 시키지 마세요. 2개 이상. 예. 12개까지 2리터짜리 12개까지. 예, 그냥 딱 두 팩만. 이거 진짜 배달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한번 조금이라도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더 많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면 택배하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되게 좀 잘해주시면 더 좋은 게 있지 근데 않을까 우리 장 싶네요. 작가는 예. 배달 다닐 때도 이 간지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아, 요새 안 해요. 아, 요새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죽어나가는데. 예. 예, 어쨌든 이 쿼터는 사람이 미래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람이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3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처럼만 대우를 그러니까요. 해줘야죠. 기업에서. 저는 창조경제가 자꾸 예. 이상한 쪽에 창조경제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쿼터는 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쿼터. 아, 근데 지금 그러고 되게- 보니까 이제 하나씩 준비한 내용이 됐네요. 예. 예. 오늘 뒤에 지금 내용이 하나 또 나오는데 3쿼터는 우리 장 작가가 어찌 보면 꽃청춘에 우리가 저격에만 너무 지금 우리가 집중됐다. 장 작가가 좀 이번에는 청년의 이야기를, 청춘의 이야기를 좀 더 강조했다고 청춘, 그러는데. 방금도 지금 우리 두산 이야기 했듯이 어쨌든 이렇게 버림받은 청춘들, 뭐, 저희 청춘, 뭐, 저 같아도 지금 당장 고민되는 게 취업, 뭐, 지금 사는 거, 어쨌든 저희 그냥 일상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요.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청춘이 이런 청춘도 말고 골방이나 그냥 방구석에 있는 청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청춘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키코모리? 그쵸, 그걸 키코모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죠? 운둔형 외톨이. 아, 맞아요. 외톨이. 운둔형 예. 외톨이. 근데 운둔형 외톨이를 지금 운둔형 외톨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경쟁에서 밀려난 잉여?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잉여, 뭐 백수, 예. 루저, 나고자. 그냥 뭐 그런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느낌인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찌질한 걸로. 그냥 그쵸. 찌질한 걸로 딱 끝나는데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 루저, 그러니까 이 운둔형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죠? 이분들을? 외로운 늑대. 네. 론니울프. 로니 울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이라는 게 네. 조금 뭐라고 할까요? 폭력을, 테러를 이렇게 뭔가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생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외로운 늑대라고 지칭되는 이 은둔형 청년들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예비 테러리스트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에 있는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옛날 그 추리닝 있잖아요. 파란 추리닝, 초록색 추리닝 입고 다니던 루저였는데 개 루저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사회의 그렇죠. 사회적 반감을 가진 반감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응분감, 울분, 증오 플러스 사회적 반감을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테러를 하죠. 그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난 분기 때인가요? 지금 뒤에 화면으로 나오지만 다에시, IS가 아니라 그렇죠. 다에시. 다에시로 간 예. 김군이죠. 고등학생 청년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지금 테러리스트가 된 건데 이 당시 되게 뭐 1년 전 거의 1년 전이죠. 근데 엄청난 지금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저렇게 그러니까 IS에 직접 가담할 청년이 전혀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예, 이게 근데 이제 저 친구 지금 살아 있나요?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 네. 영상은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활동하고 있는 김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인데 저 모습을 보면 김군이 맞아요. 참. 근데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저기 가고 나서 좀 후회스럽다. 네, 뭐 카톡 보냈다고 네. 친구한테.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이건 뭐 어쨌든 추정이니까 근데 당연히 근데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뭐 김군이나 뭐 이렇게 욕을 하자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왜 이 친구들은 왜 이쪽으로 건너갔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관심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그건 맞아. 비단 지금 김군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서초. 여름 때로 기억해요. 예. 5월인가 5월이었어요. 5월로 기억하는데 서초동의 예비군 거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는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예. 가가지고 이 예비군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조짐들이 이미 보였다 이거예요. 예. 예비군 총기 난사 그렇죠. 사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미 당시 같이 훈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상태 안 사람이다.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혼잣말하고 결국에는 사로에 올라가가지고 사로가 이제 총기 쏘는 곳이잖아요. 총 쏘는 데 올라가지고 총 뽑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 무차별로 사격하고. 본인도 이제 죽음으로써 그렇죠. 끝내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이제 한국형 이제 외로운 늑대들, 그렇죠. 그렇게 출몰 이렇게 표현하고 싶죠. 그러니까 장 작가 말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뭐 어떤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그러니까 차원. 관심과 배려. 딱 저는 그 그거예요. 부분에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걸 집중하고 환원하기에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가장 우려가 뭐냐면은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개인만의 그냥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변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회적 파급력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건 예방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헬주선과 각자도 생명 너무 강조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 이들을 단순히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 그 방법?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계나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 흔히 말하는 자발적 그 고용 포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자발적 취업 포기자 이 그룹들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니 범죄 집단? 잠재적 범죄 그룹이자 생각이 잠깐 안 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청년 그룹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그룹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미리 낙인을 찍어 그러니까 이게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개 루저라고 너 루저야 하고서 그냥 동네에 그냥 지나다니는 뭐 이렇게 루저로 봤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폭력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를 본다는 근데 거예요. 본인들도 근데 그걸 자각을 하는 게 예전에 뭐 제가 저도 이제 골방에 갇혀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했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 갇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이건 내가 혼자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증오를 품기 시작했고 원함도 품게 되고 이 사회 그냥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직 이민자가 적어서 그러는데 이민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일방적인 폭력이 가해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호주에서 저도 계란 맞고 돌 맞았잖아요. 저 길 가다가 그때 노동자 할 때 지나가는데 집에 퇴근하고 가는데 계란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요. 백인 청년들한테. 근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겠어요. 걔네들이 막 마리아나 해가지고 눈 돌아간 애들한테. 이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모두가 이렇게 은둔형인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예비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찍는 게 이게 옳으냐 이거예요. 아니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더 이 사람들을 내모는 이렇게 하라는 사회적으로 더 시선을 더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잘 짚었어요. 네, 그러니까 M4 세대에서 사실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아예 바깥 사회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 그룹이 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들의 어떤 증오나 어떤 자존감, 뭐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는 있겠지요.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아주 뭐 암적인 대상이나 혐오나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범죄자로만 규정한다면은 뭐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한국 복지 정책에서 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내요? 우리 장 작가는 그래도 오늘 주제를 이렇게 던졌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장 작가가 청년 문제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에서 저는 좀 더 가벼운 주제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 되게 묵직해요. 그냥 약간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IS에 가담했을지도 모르니까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예. 의외로 장 작가한테 길 잃은 게 쓰고 나서 장 작가한테 이런 친구들이 되게 상담을 많이 했다면서요. 예, 저는 이런 친구들만 저를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로운 늑대 같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장 작가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외로운 늑대들이요. 본인이 늑대들에게 길 잃은 게 수장이 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김난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네. 이렇게 터는 것보다 네.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많이 방송 통해서도 이제 입담 좀 늘릴 테니까 차라리 저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뭐 같이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 드는 장면이 길 잃은 개들이 장 작가처럼 이렇게 무스탕 입고 선글라스 쓰고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으면 다 남자예요. 예. 얼마나 웃길까. 얼마 전에 연희동에 술을 네.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뭐 외모 비하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문신 이렇게 하고 힙합 빡빡이 있죠. 네. 수염 이렇게 하고 딱 봐도 진짜 무섭게 생겨서 얼굴에까지 문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길 잃은 게 장 작가 아닙니까? 하는데 맨 처음에 저 때리러 온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길 잃은 게 수장이 되고 있어 점점. 그런 분들이 저를 좋아하죠. 아무튼 예. 이제 3쿼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거는 정말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뭐 다문화 가정, 예를 들어 또 이제 세터민, 그다음에 좀 이제 좀 레어한 뭐 그런 계층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손길과 관심을 안 가지면 한국 사회 자체가 저렇게 혹시 되게 잘못된 친구들을 양산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는 안 그러니까 된다고 우려스러운 거예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우려스러운 게 저 진짜 집에 가다가 술 취한 청년 둘이 조선족을 보고서 진짜 아줌마 아저씨였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와 욕하고 씨 개새끼 이러는데 누구한테요? 그 조선족을 향해서 그냥 청년 둘이 이렇게 지하철 플랫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탔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욕을 가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멍해지는 느낌. 내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솔직히 어땠을 것 같아요? 냅뒀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 하는데 어찌 해야 할 바를 보는 거야.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혐오, 포비아라고 하는 어떤 혐오가 어떤 나와 같지 않은 그룹에 대한 어떤 사회적 증오의 응축이라고 본다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 소수자 그룹이 그렇게 외로운 늑대 그룹으로 바뀔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오히려 사회가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게 거예요. 이해할 수 근데 있죠. 다만 여기서의 우려스러움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들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함부로 예단하거나 그래서 절대 미리 그러면 안 된다는 되죠. 거죠. 예. 범죄자로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그렇죠. 이미 근데 그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다문화 가정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좆된 거 보고. 이러다가 진짜 우리도 진짜 트럼프처럼 막 이슬람 다 그냥 입국 금지시켜야 그런 되고. 사람이 언젠간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런 얘기 그런 대중의 생각을 선동하는 극우 정치인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예. 우리의 역할이 일단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하다. 갑자기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길 잃은 게 수장. 일단 뭐 많이 보는 프로가 돼야 되는데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내용 좋은데? 안 좋아요? 글쎄요 저는 뭐 좋아. 왜 잘했으면서요. 그럼. 전 늘 불만이에요. 항상 배고파. 이러면서 순위 올라가면 되게 좋아하잖아. 항상 굶주려 있죠. 네. I'm still hungry.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재미없으면 어떡할래요? 아우 재밌어요. 이거 오늘 기가 막힌 거 아우, 발견을 했어요. 생각보다 이승만. 안 나오나요? 네, 나와요. 준비했어요. 나오네요. 네, 예.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재밌나요? 네. 네. 이게 뭐냐? 잠깐 이거 보면은 이승만 시 공모전이에요. 제가 오늘 이번에 쭉 다니다가 원래 클로징을 다른 걸 준비를 했다가 아니, 부제가 더 재밌어. 잊혀졌던 거인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다. 예.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잊혀졌던 거인. 언제? 일단 이승만이 이게 건국절이랑도 좀 비슷한데 네.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잊혀졌던 거인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다. 이게 물론 시기는 내년 3월이에요. 그 다음 문구도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던 폐허 같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물한 시대의 거인 우남 이승만. 야, 나 이거 우리 꽃청춘 차원에서 이거 1등 상금이 50만 원이거든요. 우리 다 응모했으면 좋겠어. 아니 주최 측이 자유경제원이에요. 이거 뭐 하는 데예요? 사실 돈 많은 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이 엄청 많을 텐데 50만 원? 대상이 50만 원입니다. 예. 제가 이승만 옆집에 살았잖아요. 이화장에서. 아니 장작가는 장작가는 수치스럽네. 전직 대통령하고 안 엮인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 엮였어요. 다 엮여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 뭐 그러니까 네. 일베에서 이분을 뭐라고 하죠? 일베 애들이? 건국 대통령, 건국의 그러니까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또 이상하게 뭐 재밌게 말 표현한 거 있던데 어쨌든. 예. 예. 저는 이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뭐 한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우리나라 최초로 뭐 했죠? 일단 대한민국 자체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승만 싸우고 분리시키는 거 잘하고. 그쵸, 그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죽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조선 반도에서의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가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어찌 보면 갈 수 있는 그 방향 내에서 나눠버렸다는 분명히 얘기하자면 네. 이승만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자신이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정부의 부활이죠. 예. 그걸로서 48년 8월 15일 건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다? 그렇죠. 아니, 이미 지금 그 논리로 지금 역사 교과서가 그렇죠. 부활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헌법에도 국정연금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가. 임시정부의 제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강조가 되면서 물론 중요한 인물이에요. 부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문구 자체는 웃기지만 이승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사그라든다는 거죠. 없어지고 외교 노선의 독립운동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밝혀지고 있듯이 하와이에서 뭐 사실은 양아치, 마피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학 박사라는 그 타이틀 대한민국 하나로 1호처럼 평생을 울고 먹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펙 하는 거 하나 뭐요? 있어요. 당군일의 최초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씨.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말 위험해. 왜요, 뭐, 그냥. 예. 그러니까 서양이 어찌 보면은 가장 국제 결혼. 네, 국제결혼 최초. 오케이. 예. 이거 삐처리하겠다. 참 장작가답네요. 예. 아니, 알았어요. 삐쳐내주세요. 예. 근데 아우 같이 어쨌든 접히신 것 제가 같아. 아우 싫어. 제가 요거를 오늘 예. 이걸 보자마자 정말 웃겼던 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기리는 모든 주제예요. 응모 주제가. 욕 써도 된다는 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걸 지금 꺼내왔지만 전 되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려스럽냐? 이게 내년 지금 3.1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3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공지가 떠가지고 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상금 뭐 대상 50만 원짜리 공모전을 누가 신경 그러니까 쓰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신경이 안 쓰면 작은 이게 어찌 보면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승만 대통령 진짜 막 아무래도 다 또 동상도 다 세우자 그러고 왜냐면 인물 자체는 그래 인정은 하겠어요. 대통령이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강조됨으로써 그 이전의 역사가 왜곡되고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인가? 그래서 제가 3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꺼내는 그와 거거든요. 더불어서 예. 국정 역사 교과서 사실은 지금 뭐 그 상업 교사였는데 9개월 역사 가르치고 뭐 집필진 들어갔다가 나오고 지금 지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국정 역사 교과서 다음에는 사실은 다른 과목에 대한 국정화도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다른 과목이면 예를 들어 뭐 국어나 그렇죠. 다른 도덕 같은 그런 과목들에 대한 국정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덕은 그러니까 국정 이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사회 예를 들어 곳곳에 정말 쫙쫙쫙 뻗어 나가는 순간 진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지금 완전히 지금 조금씩 심어 놓는 거네요. 그 그래요. 작업을. 그리고 더 웃긴 문구는 이거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아 누가 자유 공짜래요? 자유는 국정. 피 많이 흘리셨죠. 이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 피 많이 흘렸잖아요. 말 그대로 말 잘 썼네. 왜 우리 이렇게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그게 바른 역사라고 강조를 하고 혼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올바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럼 김 기자 한번 그렇게 우려스러우면 그냥 출품해서 대상 먹어버리세요. 어떻게 쓸까요? 태상 모습 이렇게 회식해야죠. 우리 회식. 네. 괜찮은데요? 회식인 합시다. 하지만 진짜 자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큰 역사 교과서에 이제 국정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큰 흐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야당이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뭐 재벌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은둔형 외톨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각각의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깝고 이것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네, 어쨌든 뭐 헬조선의 여러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늘도 무진하네요. 아이고 괜히 마지막으로 괜히 이거 했나 보네. 왜요? 또 괜히 이렇게 찝찝하고 무거워지네. 오늘도 칙 씹는 것 같아요. 네. 씁쓸하게 또 끝내네요. 우리 예. 항상 이제 여물을 씹는 그 대세김질하는 방송이네. 저는 칙이요. 칙집 마시는 느낌. 왜요? 씁쓸하다. 그래도 오늘 잘했어요. 예. 오늘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사이다 마시는 재밌겠어요. 느낌은 없는데. 왜요? 또 자위한다 또. 예. 네, 듣게요. 자, 마무리하시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나저나 이제 저희 방송이 올해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한 번만 더 준비하면 이제 2015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연말 특집 우리가 긴급하게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게 있죠. 예. 참 긴급하게 했죠. 네. 간단하게 예고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청년 베스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뤘던 이제 청년들의 그 베스트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베스트를 꼽아보고 스토리가 있죠. 네. 그 지금까지 출연했던 뭐 청년들 그것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건 좀 강조돼야겠다. 2015년 청년 베스트 어워드 그리고 또 있죠. 꼰대 어워즈. 꼰대 워스트 어워드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결산 특집으로 우리 셋이 한번 털어봅시다. 청년 베스트, 꼰대 워스트. 재밌을 것 같죠? 네.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자, 2015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 끝내시죠. 네, 이 정도로 이제 가름할게요. 장작가 끝으로. 마지막. 아 맞다. 예. 준비하신 거 역시. 있잖아요. 예. 되게 듣기로는 되게 촌스러운 걸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엔딩곡이요. 예. 제가 엔딩곡을 준비했어요. 아, 저 나름 또 클래식 듣는 남자잖아요. 또 이럴 때는 발음이 클래식이래요. 또. 아이고 참나. 예, 한번 예, 준비한 거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영어가 이렇습니다 요즘. 네. 그리고 나처럼 길거리에서 잘 배운 사람이 어딨어? 클래식이군요. 예. 아무튼 네. 이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죠? 정통 클래식은 아니고 세미 클래식. 그렇죠, 뭐 그럴 수 네. 있죠. 오늘 우리 안철수님을 위해서 아, 우리 그런가요? 준비한 네. 노래입니다. Time to say goodbye. 예, 우리 간철수님이 바치는 노래. 이건 계획 콘서트에서 많이 들었거든. 타임 투 세이브. 아 진짜 촌스러운 왜 근데 이 노래? 멘트가. 아 타임 투 세이브. 진짜 김 기자 마음속에서 우리 네. 안철수님이 예. 굿바이 하길 바라면서 아 비단 안철수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정말 꼰대 짓거리들이 이제 떠나보내세요. 네. 저는 더 연대의식을 이상- 강조해서 저는 원래 유투의 원을 생각을 했었어요. 좀 칠 건 쳐야 돼. 좀 마음이 드네요. 어찌 됐건 이 노래 틀면서 네. 예. 떠나 보내실 거죠? 안철수님? 저는 근데 또 기회는 또 줘야죠. 아무튼 이제 진짜 가름할게요.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꼰대 제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들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